한동훈의 이미지 정치와 찰떡궁합은 이준석입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이준석과 손잡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언제 정치를 했던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근데 진짜 정치 생명 끝이다 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한동훈과 여기 싸잡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준석이 발악을 하면서 한동훈을 찌질하다라고 합니다. 찌질함의 진짜 원조는 이준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훈의 입이 되어주던 김종혁이가요, 당무 감사위원회에 이 당원 정지권 2년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뭐 정치판에서는 사형선고 또는 무기징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김종혁이가요, 이준석 때처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또다시 분열과 또 복잡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이준석 때는 성상남 무고죄였습니다. 근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이른바 당원 게이트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죠. 이번에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뭐 일회성 해프닝이 아닙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 시절에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고요. 당의 여론 형성 구조와 정치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사건입니다. 비열함의 끝판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이 논란은요, 뭐 추측, 정파적 해석 이런 거에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가 출발점이다 라는 거죠. 자, 당원 게시판의 핵심은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당내 주요 인사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비난 그리고 욕설 그것을 다수 게시했습니다. 이게 보수 정당의 게시판이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위였다라는 거죠. 당원 게시판에 이렇게 수천 건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언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심이고 이게 민심이다라고 언론과 합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정보를 흔든 겁니다. 이때 잘 나온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가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국민 눈높이 하던 때가 딱 이때입니다. 국민 눈높이 내세우면서 이것을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카드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땡땡땡 당원 게시판 논란은 이 당심을 왜곡해가지고 자가발전식 여론 조작을 한 겁니다. 자, 드루킹의 김경수 깜빵에서 한 2년 살다가 나왔죠?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요, 이 드루킹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의 핵심은요, 게시글 내용뿐만이 아니라 해당 글을 작성한 계정들, 그 계정들의 이름이 한동훈과 가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가족을 동원했나라는 물음이 떨어지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정 활동 시점 그리고 탈당 시점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단숨에 뭐 정치적 신뢰 문제로 확대된 겁니다. 당원 게시판은요, 당심을 확인하는 공식 공간인데요. 그 공간에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정당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보이는 이 대응은 사실상 해명보다는 뭐 정치적 해석, 프레임 논쟁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단계 조사를 하는 게 윤어게인 세력이다라고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마리아 방구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어게인 세력이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어게인 정치 세력이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퇴행적인 싸움을 해야만 자기들의 정치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세력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마리아 방구야, 꼴값이랑 꼴값은 다 떨고 있네 이런 욕이 나오는데요. 이 지점에서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가장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맞아 안 맞아 했어 안 했어 이 설명보다 정치적 반격에 앞서냐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요, 감정적 비난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한동훈 싫거든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거기에 드러난 사실들 중심으로 한동훈의 정치가 왜 지금 벽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요, 한국 보수 정치에 어떤 함의를 던지는지에 대해서 차분차분 오독오독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참 창의적인 방법으로 2030 세대 보수화 방지에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미성년자에게 SNS 전면 금지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합니다. 내란 장사 1년치 했죠. 그런데 지들 마음대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뭐 때문이냐. 2030들 세대가요. 이들이 말하는 거에 이게 먹히지 않았죠. 이 4050 명포티다라고 하죠. 이 명포티들 그냥 던져주면 던져준 대로 우 하는 문의 좀비들처럼 뭐 말이 먹혀야 되는데 2030이 안 먹히고 거리로 나와서 윤호개는 외치고 그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요. 최근에 이 10대들 있죠. 초등학생들한테 마이크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요. 뭐라고 하냐면 중국 사람들 똥 좀 그만 싸세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윤호개를 외치고 있고 장동혁을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10까지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거든요. 돈을 아무리 뿌려대도 자기들 편이 안 되니까 이제는 SNS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내놓은 겁니다. 자, 영어 유치원도 뭐 전면 금지하겠다. 이제는 SNS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거 공산당보다 더한 것들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자, 이런 것들이요.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을 차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파 유튜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는 숏폼 계정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60만, 70만 보수의 비밀병기들을 하나씩 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댓글에 뭐 한 뚜껑, 한 가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윤어게인, 영원하라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댓글 한 줄 적어주시고요.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원 게시판, 이거 보면서 사실 어떤 생각으로 그런 글을 썼을까? 이거는 뭐 분노였을까? 20년의 뭐 우정? 한쪽만 주는 해바라기였나?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나는 배신 많이 당한다. 그 배신 많이 당했던 그런 그 아픔들을 가장 옆에서 보듬어 줬던 게 김건희 여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두 분을 이렇게 악마화했다라는 게 분노 포인트입니다. 자, 논란의 출발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다수의 게시글, 수천 개의 게시글입니다. 해당 게시글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당내 주요 인사들을 향해 가지고 원색적 비난, 욕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있고요. 아무튼 뭐 되게 싫은 사람들 다 적었다라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자, 여기에 있지 않고 한동훈을 또 살짝 올려 치켜 세웁니다. 한동훈이 있어서 뭐 다행이다 이런 멘트들이 꼭 있더라고요. 자, 일부 글은요. 정치적 비판을 넘어가지고요. 인격 모독에 가까운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돌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저주에 가까운 글도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개목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똥 싸지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정권 역사상 이런 미친 영부인이 있나 이런 말은 사실 이제 저주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보시면요. 당대표는 저런 무지랭이를 위에 두고 참 고생했네요. 한동훈 토닥토닥 거리는 거다라고 봅니다. 이거 쓰면서도 약간 손발이 오글거리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막 욕도 쓰고요. 뭐 누가 다 말아먹었다 이런 것도 쓰고요. 함튼 뭐 홍어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인격 모독에 가까운 글들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자, 쌍욕 듣고 협박받으면서도 선거를 위해서 참았던 한동훈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걸 진짜 한동훈이 썼다라고 하면 한동훈은요 약간 저기 도라이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특히 주목되는 것은요 게시글을 작성한 계정들의 이름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명부를 대조했죠. 문제의 계정들 이름에 한동훈의 부인, 그리고 장모, 장인, 자녀, 그러니까 진은정, 최영옥, 진영구, 한유진 이름과 동의를 했다. 그리고 일부 계정의 전화번호 뒷끝자리 4자리가 실제 가족 정보와 일치했다라는 점도 확인시켰습니다. 왜 먼저 이렇게 툭툭 던졌을까?
그거는요, 한동훈 그리고 김종혁 같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개할 거니까 그 전에 좀 죽여라. 감정 죽이고 니네들 빨리 결정을 하라라고 던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 4명, 진은정, 전영구, 최영옥, 한지윤, 이 당원 게시판에 썼던 이 이름들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통과에 가세한 한동훈을 축출하자라는 그런 바람이 막 불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2024년 12월 16일에서 19일 사이에 모두 탈당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요, 단순한 뭐 인터넷 추측 아니고요. 당의 공식 기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제됐던 이름에 대해서 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조사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당원 게시판이 특정 정치적 목적에 활용됐을 가능성, 그리고 당대표 체제 하에서, 한동훈 체제 하에서 이러한 활동이 장기간에 방치됐다라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논란이 확산되자 한동훈은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겠다라는 것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을 하면서 윤호개인 세력의 공세다라고 프레임 잡았습니다. 뭐 쉽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준석 하는 짓거리하고 하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는 윤호개인 세력이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할 이 범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외친 게 1년 차입니다. 그 1년 동안에 당원들 무시하고 있다가 이번에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막는 세력이 한동훈 측근들이죠. 진짜 궁지에 몰린 건 한 측관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윤호개인이 궁지에 몰렸나? 아니, 니들이 몰렸잖아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한동훈의 이런 비열한 대응은요, 핵심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알고 싶었던 게 뭐냐? 정치적 공격의 주체가 아니라 실제 계정의 주인 알고 싶다고. 게시판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물었는데 아무도 답 안 해줬는데 이번에 알 수 있게 된 거래요. 알고 싶어. 이거다라는 거죠. 정치에서요, 의혹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거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 논란은 조기에 수습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보였던 대응은 뭐냐? 프레임 설정에 가까웠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는 오히려 더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요,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다 줬던 그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에게 거리를 두게 된 이유도 이것이지 않을까. 1년을 질질 끌고 오면서 무리수를 두는 것에 조금 학을 떼지 않았을까. 자, 이 지점에서 한동훈의 정치적 구조 한계가 드러납니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사실 대응보다는 이미지 관리, 그리고 메시지 싸움에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자, 김상욱이 하면 누굽니까? 저기 민주당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개똥 취급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제출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 김상욱이가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이 한동훈 개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섬처럼 동떨어져 있다. 이 섬은 함부로 입국도 안 되고 출국도 안 되는 섬인데,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같은 섬이다.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올 것 같지 않고, 사이즈도 약하고 전투력도 약하고 결집력도 약하고 당원의 지지력도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 가서 개똥 취급받는 사람한테 진짜 개똥 취급받은 한측관들이다라는 거죠. 친한계 이외에는 그들을 향한 지원 사격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의 돌파구, 이게 찾아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뭐 당을 향해서 계속 뭐 불만 토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정치적 회복도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죠. 자, 이번 사태는요, 레거시 미디어 중심 정치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막 조중동에 올려치기 할 때 한동훈이가 되게 좋았을 겁니다. 막 바바리 코트 휘날리고 던킨 도넛 들고 다니면서 막 레거시 미디어가 한동훈 막 멋지게 뿜뿜
뿜뿜 해주니까 어깨 뽕 양껏 들어갔었는데요. 그게 한계다라는 거죠. 자, 한동훈이 가진 자산은 없습니다. 뭐 검사 시절부터 형성된 이미지, 만들어진 이미지죠. 언론 노출을 기반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온 거지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통 언론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과거에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당원과 유권자들은 기사 제목보다 원문과 기록을 직접 찾아 댕깁니다. 게시판 로그와 계정 활동 같은 데이터에 주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상상 이상으로 2030, 102030은요, 진짜 뛰어납니다. 진짜 뛰어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보를 검색하는, 그리고 정보를 찾아내는, 그것을 흡수하는 이 능력은요, 거의 컴퓨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세대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도요, 직접 검색하고 직접 확인하는 세대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권위는 더 이상 언론 노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투명한 설명, 사실 기반의 대응, 이게 신뢰의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요, 레거시 미디어에 의존한 정치 방식이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뭐냐? 한동훈 정치 위기 맞았습니다. 개인적 능력 문제도 있지만요, 정치 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전혀 그 흐름을 타지 못한다라는 거죠. 당원 게시판 이거 논란 우연한 사고 아니라 그동안에 누적된 불신과 거리감이 표면화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 신동욱 의원이요,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당원 게시판 사태의 본질은 한동훈이가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 내외와 동료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말을 퍼부은 도의적, 정치 윤리적 문제다. 자, 이거 핵심 정확하게 집었는데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있게 결자 해지해야 한다. 왜 하필 이 지점에 당원 게시판이냐, 또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이야기들은 친한계 또는 일부의 정치적 이해, 관계일 뿐이다. 가족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동훈이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는 본질을 가릴 수가 없다. 정치인이나 그 가족이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논란을 해소하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며,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자질과 그릇에 대한 당원들의 의문으로 이어진다. 뭐 하나 버릴 게 없죠. 진짜 이게 핵심입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에 나온다라고 자신했던 한동훈인데요. 그냥 이준석한테 기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니면 그냥 당 하나를 파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처럼요, 뭐 나랏돈, 공금 마구마구 쓰면요, 당 하나쯤 금방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의 이미지 정치와 찰떡궁합은 이준석입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이준석과 손잡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종혁도 데리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당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장동혁이다 라는 말이죠. 윤 어게인은요, 한 사람의 명예 회복도 있지만요, 법치의 싸움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자 하는 자유와 법치에 대한 그 싸움의 각오다 라는 거죠. 자랑스럽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윤 어게인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애 TV였습니다.